앞선 강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태음인은 항상 고개를 숙이고 턱을 당기고 냄새를 맡기 때문에 굉장히 오래도록 사고하는 그 숨을 들여마시는 후각 능력은 우리 몸에서 도파민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호르몬으로. 그러면서 오랫도록 사고하고 의심하는 능력이 아주 발달되어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번쩍이는 생각이 아닌 과거에는 어떠했고 현재는 어떠하고 미래는 어떻게 갈 것인가, 이렇게 오랜 생각을 하는 게 태음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태음인은 아, 내가 저러네, 나 태음인이네,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이 쪄서 몸이 비대해서 태음이라고 생각하는 분 중에서 나는 저렇지 않은데 뭘 그렇게 오랜 시간을 끌어, 금방 보면 알지, 이러면 태음인이 아닙니다. 태음인은 과거를 반추해서 현재나 미래를 가늠합니다. 그 사람의 과거를 보고 파악을 하지, 현재 아무리 내 앞에 와서 잘해도 예전에 한 일이 있는데, 예전에 나한테 한 행동이 있는데, 그죠? 예전에 나한테 한 짓이 있는데 쉽게 마음이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음인한테 찍히면 끝입니다, 여러분들. 태음인은 과거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다 떠올라요. 그래서 태음인의 마음을 바꾸려면 그 과거에 5배는 잘하면 마음이 조금 풀릴까 말까 하지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러한 태음인들은 이마가 남방형은 뭐냐면 북방계하고 다릅니다. 바가지 같은 동그란 이마가 많아요. 북방계는 이마들이 각이 진 이마가 많아요. 네모나고 각이 지고 그 다음에 관골이 발달하고, 그렇죠? 여기서 보면 이마가 바가지처럼 동그랗게 그냥 가죠. 근데 북방개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골이 발달하고, 주로 이런 틀, 기본적으로 소양인의 틀입니다. 여기가 발달하고 여기가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한의학에서는 태양혈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태양혈이 조금 들어간 사람들이 이게 북방계입니다. 여진족, 몽고족들 얼굴들 보면 이런 틀이에요. 근데 중국 남방계는 이렇게 동그란 이마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황해도가 이 쉽게 말하면 대륙에서 이 산동반도에서 건너오기가 충청도하고 황해도가 쉽게 배로 건너올 수가 있어요. 서해안 지역이. 그래서 이 중국 쪽에 피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황해도 사람하고 충청도 사람들이. 충청도에도 가면 안면도 같은데, 안면도에 가면 편시가 있어요. 편시. 이거 중국성이거든요. 아마 절강성 쪽에서 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충청도 기질이나 황해도 기질은 우리 한국에서 팔도에서 굉장히 독특합니다. 황해도는 석전교무, 돌밭을 가는 소라 그랬고, 충청도는 아마노블. 아니요, 아마노블이 아니겠죠. 잠깐. 아마노블은 우리 답답하다는 뜻이죠. 입 꼭 닫고, 우리 강원도 산골이 많아서 하는 거고, 청풍명월, 충청도는 청풍명월이라고 했어요. 그냥 시원한 바람 같고 밝은 달과 같다. 사람들이 풍요롭고 바쁜 거 없고 그냥 유유자적하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태음인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예산을 갔는데 시장터에서 사람들이 장을 보는데 시장터가 좁아요. 좁은데 앞에 차가 안 가고 있어. 그게 왜 안 가냐 보니까 제일 앞에 차가 내려가지고 물건 흥경을 하고 있어. 근데 뒤에 차들이 쫙 밀려 있고 거기가 외통수길인데도
아무도 빵빵거리는 사람이 없어. 우리 서울에서 만약 그랬다 그러면 난리가 나겠죠. 삿대질하고 화를 내고. 근데 충청도 사람은 그거 뭐 점잖지 못하게 어? 좀 기다리면 되지. 그러면서 자기 표현을 안 하고 그야말로 청춘명월이죠. 항상 시원한 바람과 밝은 달을 즐기면서 유유자적하고 뭐 그렇게 급히 갈 거 있느냐. 이런 기질들이 실은 중국적 기질이에요. 그래서 남방형 바가지 이마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태음인이라도 이렇게 너른 이마를 가질 때는 우리가 부모 중에서 할아버지 때에 네 사람이 조대를 이루는데 두 사람은 태음인일 때 이루어집니다. 제가 사상을 간단히 표현할 때 앞으로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 2, 3, 4로도 표현을 하지만 태양은 봄, 소양은 여름, 썸머, 태음은 어텀, 소음인 윈터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거 스프링 표현을 잘못했네. 태양은 이스트, 봄, 소양은 사우스, 태음은 웨스트, 소음은 노스. 그래서 W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 웨스트 태음인이구나. 3이라고도 표현되고 웨스트라고도 표현되고 태음이라고도 표현되는구나. 이렇게 앞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산동반도에서 중국의 혈통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함경도나 평안도와는 다르게 태음인들은 아주 다수입니다. 그리고 여유 있고 또 여유 있는 중에는 두 가지 이유도 있죠. 곡창이 넓기 때문에 풍요롭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쁠 게 없죠. 그리고 이마가 동그란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도 주로 이 황해도 사람들이 거의 동그랗습니다. 얼굴들을 보면은 이러한 태음인들은 굉장히 꾸준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태음인 성격은 꾸준함에 있고 감정의 편안함을 즐기고 일을 끝까지 해내요. 쉽게 마음을 먹지 않고 시작은 잘 안 하지만 한번 시작을 하면 끝까지 가는 게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아까 조선 팔도를 비유할 때 제가 석전경우라고 했습니다. 황해도를 석전경우라고 했는데 이것은 뭐냐? 돌밭,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돌밭을 갈고 있는 소예요. 묵묵히 그 힘든 것을 참고 돌밭을 갈고 있어요. 이게 태음인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황해도 사람들의 바로 베이직에는 산동에서 건너온 태음인 피들이 많고 그 태음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고 묵묵한 게 있어요. 그러면 즉 유전자 풀에 태음 성향이 엄청 많다는 겁니다. 성격은 소같이 꾸준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가을에 수확만 있다면 태음인은 모든 걸 참고 견뎌요. 소음인은 아무리 힘들어도 꾸준한 수확만 있으면 참고 견딜 수가 없습니다. 소음인은 감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발달한 사람이 소음인이에요. 나중에 사상의 기초를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은 세로토닌, 도파민, 서양의 신경체계가 있는데 이 신경체계 중에서 이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우리 한의학의 음성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둘 다 뭐예요? 지행. 자, 지는 수동적이죠. 우리가 알고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니까 외부에서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을 감지하는 능력이 지입니다. 감지. 행은 내 안에서 행위가 나가는 거죠. 그죠? 이거는 양의 에너지입니다. 이거는 음의 에너지고, 음의 에너지는 아드레날린입니다. 양의 에너지는 아세틸콜린이에요. 많은 분들이 아드레날린은 양이라고 이해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아드레날린은 음이에요. 긴장감.
물론 아드레날린도 알파 아드레날린이 있고 베타 아드레날린이 있어요. 그래서 알파는 양이고 베타는 음인데 일반적인 아드레날린은 바로 이 베타 아드레날린이 음성적이라고 보면 되고 아세틸콜린 행위적이죠. 지금 도파민이나 세로토닌은 하나는 감정, 하나는 감각. 이거는 외부의 느낌이 내 몸 안으로 타고 들어오는 음성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음이는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발달해요. 근데 양이는 아세틸콜린, 아세틸콜린 중에는 니코틴이 있고 무스카린이 있어요. 니코틴은 모션, 모토입니다. 움직임. 무스카린은 분비예요. 시크리션. 둘 다 몸에서 어떤 에너지가 표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운동성이 표출이 되고 있고 분비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사상에서 바로 세로토닌이 소음, 도파민이 태음, 니코틴이 발달한 사람들이 태양, 무스카린이 발달한 사람들이 소양이라고 이해하시면 이게 서양의 의학 체계와 똑같이 들어맞습니다. 제 이론입니다만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거를 이해하시면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고 제가 어떻게 약물을 분류하는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각 중에 감각적 지각은 세로토닌이고 소음인이 발달하고 감정적 지각은 태음인이 발달하는데 감정은 감각을 이길 수가 있어요. 태음인은 감각은 둔해요. 병이 나면 병원에 안 갑니다. 오히려 병원 가서 혹시 뭐라 그럴까봐 무서워하고 안 가는데 그러다가 죽도록 아프면 가는데 발견하면 큰 병이 나요. 이것이 감정이 감각을 이기기 때문이에요. 근데 감각이 발달한 소음인들은 조금만 이상해도 아무것도 아닌데 참지 않고 내가 어제 그 약을 먹고 좋았는데 선생님 한약을 지어주니까 몸에 기운도 나고 엄청 몸이 좋아지고 이 약이 나한테 잘 받는 것 같아요. 이 소리 했는데 그 다음날 본인이 음식을 좀 안 지켜서 약과 충돌해서 설사를 해요. 그러면 응? 저 약이 나한테 안 받나? 까맣게 과거는 잊어버리고 내가 어제 잘못 먹은 것도 잊어버리고 현재의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이거 뭔가 독성이 들어간 거 아니야? 그리고 이 약이 나한테 안 받는 것 같은데요. 이러한 게 소음인들 중에 예민한 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과거를 추론을 해서 자기 행동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고 순간적인 그 감각의 통증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소음인들은 저걸 합니다. 그래서 태음인들은 친구가 이사를 하면 야 내가 돈으로는 너를 못 떼어주지만 내가 몸으로 가서 떼어줄게. 얼마든지 친구를 도와주고 가서 고된 일을 나눌 수 있는 건 태음인이지만 소음인은 체력이 약한 사람들은 야 내가 차라리 너한테 돈을 보태줬지 내가 힘으로 하는 건 나 못해. 약한 소음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감각과 감정의 차이예요. 근데 이러한 태음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가을에 수확만 있으면 묵묵히 참고 견뎌요. 그러나 가을에 풍성한 수확이 보이지 않죠? 그러면 뒤도 안 돌아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논밭이 넓고 곡창지대이고 풍요로움과 여유를 즐기고 있는 이 충청도 태음인들은 실은 꾸준한 성격과 인내하는 성격이 있지만 항상 멀리 내다보고 생각을 하고 가까이 어떤 창조일지간에 어떤 일을 그래서 태음인들은 항상 멀리까지 생각을 하기 때문에 태음인한테 갑자기 가서 뭘 해달라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시간 개념들이 잘 없어요. 그래서 미리 언지를 하면 태음인들은 잘 그거를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 태음인과 소양인이 살아요. 소양인은 변덕이 많고 순간순간 바쁜 일부터 처리를 하고 변화를 좋아해. 그러면 주말에 야 여보 이번 주말에는 당신 나하고 어디 저기 해화동 가서 연극 하나 보자. 태어민 부인한테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태어민들은 마음속으로 기대를 하면서 준비를 해요. 옷은 뭐를 입고 갈까? 그날 점심은 어디서 사 먹지? 나름대로 컴퓨터로 인터넷 찾아보고 해화동 근처에 좋은 식당이 어디가 있지?
이렇게 다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태음인은 직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사상을 표현을 할 때 소음인은 영차원적인 점, 자에서 출발하는 게 소음인이에요. 소음인은 영. 근데 태음인은 나와 너가 있어요. 직선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소양인은 옆으로도 막 먼저. 태음인은 앞길만 보고 가는 거예요. 소양인은 평면적인 사람들이에요. 소양인은 평면적인. 그러니까 얘기를 해놨는데 자기는 이제 앞으로 해화동 가서 밥 먹고 맛있게 즐기고 하루를 기분 좋게 흐뭇한 소위 도파민이죠. 도파민의 그 좋은 감정을 느끼고 싶어 하는데 남편이 갑자기 야 우리 친구들하고 갑자기 급한 모임이 있어갖고 내가 오늘 못 가. 태음이는 연유를 따지죠. 아 바쁜 모임이 있어서 못 가는구나. 하지만 이게 한 번 거듭되고 두 번 거듭되고 세 번 거듭되면은 그때는 빈말로 듣습니다. 여보 요번 주말에 가자. 그래. 그러면서도 속으로는 주말 가봐야 알지. 또 저희가 무슨 변덕부리지 어떻게 알아. 가족보다도 바깥을 중요시하는데 이게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신중한 태음인도 의심이 많아서 쉽게 남한테 잘 안 속죠. 근데 욕심이 가로막으면 올바른 판단이 안 돼. 태음인이 욕심이 급해지면 이러한 신중함이 다 없어져. 큰 거 좋아하기 때문에 왕창 한목에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보자. 그러면 에라 뭐 아니면 도다. 응? 그러다가 망가지는 것도 태음인이에요. 그래서 하면 쫀쫀하게 안 하고 손이 크게 밥도 넉넉히 하고 물론 소음성이 많으면 넉넉하게 하지 않지만 일반적 태음인은 누구 대접하면 남도록 하는 게 태음인의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강의 커피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전제가 필요하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사상을 많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존의 책들은 뭐 살이 쪘다 뚱뚱하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런 거 갖고 태음인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제대로 태음인의 심성을 이해하면 심성 하나만 가지고도 태음인을 판단할 수가 있고 거기에는 근원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